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 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회사 브이로그 영상에 저처럼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도움이 되고자 저의 취업 준비는 어땠는지, 면접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하는 얘기는 그냥 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회계과를 나오지 않아서 비전공자이고 30대 초반에 직무를 변경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어요. 보통 일반 회사 면접을 준비할 때는 면접 전에 1분 자기소개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사 사무실 면접을 보기로 했을 때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가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지 말까 하다가 대충이라도 준비를 하자 하고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 사무실 면접은 한 달 동안 총 7곳 정도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3곳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가지 않았으면 엄청 횡설수설했을 것 같은데, 대충이라도 준비를 해가서 첫 인상을 좀 좋게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럼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준비하지? 싶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회계랑 세무 쪽에 관심이 생겼고 적성에 잘 맞아서 세무사 사무실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본인이 전에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력을 추가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공자라면 회계를 전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했으면 이제 면접에서 받을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던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을 추려봤어요. 1. 본인의 장단점이 뭔지. 2. 어떤 회사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3. MBTI는 어떻게 되는지. 4. 왜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하고자 하는지. 5. 왜 대학 때 배운 전공을 살리지 않았는지. 6. 입사하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7.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는 직원이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일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9.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게 어려웠는지. 10. 엑셀을 잘하는지, 컴퓨터를 잘 다루냐,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이 많았고, 엑셀 함수 시험을 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이론 질문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하고, 아니면은 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히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부가세는 꼭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가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곳이 좀 있었거든요. 부가세는 상품을 거래할 때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때문에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물건값과 부가세를 받아서 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완벽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회사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야근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정도로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는 좀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1대1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인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냐? 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시냐?
직업이 뭐냐 등등 개인적인 질문을 좀 서스럼 없이 물어봐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나이가 많다든지 비전공자라서 안 좋게 얘기하는 면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나이시거나 뭐 비전공자이셔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면 엄청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그런 질문 위주더라고요. 사실 세무사 사무실 일이 매우 힘들고 그에 비해서 받는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사를 했다가도 퇴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일은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빠지면 엄청 타격이 크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에 무책임하게 그만두지 않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다 라는 걸 보여주면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접 전에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전산회계 1급이랑 세무 2급을 따고 면접을 봤지만 회계 1급만 있어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해요. 세무 2급까지 있으면 물론 더 좋겠죠. 근데 면접을 가보니까 다른 분들 중에 회계 1급까지만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무 2급을 떨어졌는데 시험을 다시 쳐서 또 따려면 몇 달 뒤 시험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회계 1급으로 서류 넣고 면접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자격증 하나 더 딴다고 실무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격증이랑 실무는 엄청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를 세무사 사무실 측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얘가 다 알 거다 이런 기대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다 알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 2급을 만약에 떨어지셨다면 다시 그냥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서류를 막 넣어보세요. 저도 서류 엄청 많이 넣고 그러다가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오면 오는 대로 다 갔고요.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은 회계 1급을 기본적으로 따시면 좋고 세무 2급은 따면 좋지만 못 땄다면 그냥 서류 넣자. 그리고 여기에 컴활 2급 정도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시고 서류 많이 넣어보시고 면접도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취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에 가서 어떤 걸 질문하면 좋을지 나랑 맞는 사무실 찾기 영상을 들고 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처럼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